19세기 중국 남성 4명 중 1명이 마약에 중독되었고 그 중심에는 영국이 있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것은 목화였습니다. 기계와 목화의 만남은 이른 시간에 서민층까지 보급을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점점 면직물 의복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공장 규모는 더 커졌고 동시에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최악이었는데 쉬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공장주들은 노동자가 고통을 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중국에 홍차를 주었는데 바로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이 졸음을 쫓아내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는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은 기본적으로 마약과 비슷한 효과가 있기도 했으며 홍차에는 항균 성분도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이질균 등 물을 매개로 한 질병을 조심해야 했는데 홍차는 이러한 문제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영국인들이 홍차를 즐길수록 많은 양의 차를 청나라에서 사와야 했으며 영국의 막대한 은이 중국에 쏟아부어졌습니다. 당시 화폐는 은이었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은 차, 도자기, 비단, 향신료 등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사기 위해 엄청난 은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중국은 영국에서 살 게 거의 없었는데 당시 중국의 경제는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마저 독립하자 상황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영국은 기껏 벌어놓은 은이 무역 불균형으로 고갈되자 방안을 찾았는데 바로 아편입니다. 영국에서 미처 판매되지 못한 면직물을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 강제로 판매하고 그 돈으로 인도에서 아편을 사중국에 파는 방식이며 이를 삼각무역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심각성을 깨닫고 아편을 금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더 큰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중국은 무역을 금지하면 해결될 거로 생각했지만 중국이 무역을 금지함으로써 중국이 아편에 대해 공식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즉 아무리 아편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중국에 은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아편을 수입할 때는 정부가 그 양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지만 불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 안 되고 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홍차를 수입하면서 유출한 은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사회적 문제로 귀결되는데 바로 마약이 가진 내성이 문제인데 처음에는 적은 양으로 피웠던 아편의 양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중독이 심한 마약과 목숨 걸고 판매하는 마약 상인들의 욕구가 만나자 아편값은 결국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국민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은의 유출이 계속되자 국가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이 식민지였던 인도에 대량 면직물을 강제로 판매하면서 인도 전통 면직물 산업은 처참히 붕괴하였고 영국은 이 기회에 인도의 논밭을 싹 밀어버리고 대량의 양귀비 밭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중국에서도 이어졌는데 1650년 아편 수입량은 50톤에서 1880년이 되자 130배인 6500톤이 된 것입니다. 중국 성인의 남성 4명 중 1명 이상이 아편에 중독되었고 아편 소비량은 3500톤에 이르렀습니다. 잠시 비교해보면 수입하는 양은 6500톤인데 소비량인 3500톤.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죠? 바로 중국은 부족한 부분을 자급자족 방식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아편이 가진 내성의 문제점은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했고 한때 중국이 전 세계의 아편 중 85%나 생산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산물 재배는 점차 양이 줄어들어 결국 아편에 중독될수록 중국인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일 뿐이었습니다.
영국과 중국 사이의 마찰은 아편 전쟁으로 이어졌으며 중국은 영국군 앞에서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편 전쟁으로 국력을 상실한 중국은 영국과 불평등 조약을 맺고 반식민지 상태에 놓였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